예,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談判을 앞두고 본격적인 삿바 싸움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미국 내 강경파의 비핵화 구상에 반발하면서 북미회담 재고 가능성을 언급하자 백악관은 예상했던 일을 하면서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기 연기되면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공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글쎄요, 잘 나가던 이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금 차질을 빚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 연기됐고요. 김계관 제1부상의 이름으로 담화가 나왔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일단은 북미 대화가 일단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6월 12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통보를 한 배경 어디 있다고 먼저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도 나름대로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성이 있다, 막 이렇게 느낀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주요 이 행태를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김계관 제1부상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볼턴 보좌관 개인에 대한 메시지 아니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예. 또 그 근거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김계관 제1부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의 조선중앙TV라든지 또는 노동신문에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아체 내체에서는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아마 이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의 그 목표를 세워놓고 예. 그러나 이번에는 볼턴 이 보좌관이 워낙 강하게 예.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북한 핵 폐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선 핵 폐기 후 체제 보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자. 예. 경고의 메시지 필요하다. 막 예.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담화를 낸 것이 아니겠냐. 예. 그렇게 분석합니다. 볼턴을 겨냥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생각에 어제 이제 그 담화 내용 중에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그 워딩 있다고 보십니까? 그 판문점 그 선언을 언급한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북한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판문점 선언이 북한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죠.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판문점 선언을 들이대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에게 할 말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이제 생긴 것이죠. 뭐냐면은 그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을 보면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입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특사를 만나서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 전의 일입니다. 4월 27일 전에. 4월 27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런 조항이 양측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훈련이냐.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는데 왜 연합훈련을 하느냐. 예. 판문점 선언을 과연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부분에 대한 이제 북한 측 그 그렇죠. 보도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자 그거에 나왔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예정된 훈련 정도는 양해하겠다 하고 그런 선언문을 만들지 그거는 않았을까요? 저희의 해석이지 북한 측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 해석을 예. 했습니까? 그건 안 나왔죠. 그렇죠. 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게 담겼을 때 그 정도로 양해하고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훈련처럼 양해를 하고 그 정도로 합의문에 선언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연합훈련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양해를 하겠냐. 핵 전략 자산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북한이 예. 그것을 적대 행위로 규정을 안 하고 용인하겠냐. 이렇게 계속 북한에게 물어봐야 예, 되겠죠. 그러면 이후에도 그 조항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북한이라면 저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누가 합의를 안 지키느냐 했을 때 이 조항을 들이대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겠죠. 예. 왜냐하면 군사훈련이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본 교수께서는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물론 같은 날 이게 터지다 보니까 이제 뭐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김계관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2000년대 저희들이 김계관
부상이라면 익숙해요. 근데 또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좀 사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 매체랄지 각종 어떤 그런 공식석상에서. 근데 갑자기 등장했어요. 한때 뭐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김계관 제1부상이 어제 명의를 했는데 직접 자기가 뭐 작성했거나 정말로 뭐 앞으로 등장할 거거나 아니면 이름만 명의만 빌려줬거나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 제1부상은 전형적인 외교 관료 출신입니다. 특히 이제 2000년 중반에 육자회담이 있어가지고 북한의 수석 대표로서 우리도 익히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죠. 예. 뭐 방금 임금께서 말씀한 대로 한동안 당노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와병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최초의 그 이 안보 관계자 회의 이럴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볼 때 아마 지금 문제는 거의 이제 병이 다 나아가지고 일종의 그 관료 일선에 등장했다 저는 거 보여주고 특히 김계관 제1부상의 역할은 핵 문제 또 그리고 북미 관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나름대로 북한의 외무성의 수장이다. 네. 물론 외교부 장관 역할은 아니지만 예, 예. 제1부상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여주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볼턴 보좌관 개인에 대해서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카운터파트로서 누가 적절할 것인가 예. 찾다 보니까 아마 김기관 제1부상을 찾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비록 명의는 개인 명의이지만 예.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여기까지 제고할 수 있다. 이것은 김기관 제1부상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이 없으면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반영돼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볼턴 개인에 대한 경고가 강하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담화에 볼턴이라는 이름이 3번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이 어제 그 담화를 보고 자신의 이름이 거명된 거에 대해서 김기관 제1부상을 향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볼턴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뭐 외모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볼턴이 어떤 새로운 변수로 그러니까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볼턴을 좀 꺼려한다면 어떤 협상장에서 볼턴을 좀 배제해달라고 심지어 요청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메시지는 벌써 이제 전달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실명을 3번이나 거론했다는 것은 예. 볼턴식의 비핵화 협상은 우리는 싫다. 폼페이오 장관식의 협상을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개인 명의지만 전달이 된 거고 이런 것으로 미뤄왔을 때는 이제 6월 12일까지 날짜가 별도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어떤 완전한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그 백악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자체적으로 애매하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혼동스러운 메시지가 이제 워싱턴에서 전달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그 중에서 기분 나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이제 볼턴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정리를 해라. 예. 그리고 그런 식의 일방적인 항복 선언, 항복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한번 이제 양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뭐랄까요 속도 조절, 그다음에 기대 수준 조절을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이 대한민국 정부도 4.27 정상회담이 워낙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의 의지가 완전히 확인된 것 그리고 긍정적인 무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만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북한이 다 내놓을 것처럼 미국이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예. 생화학 무기까지 인권 문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도 나옵니다만 tit-for-tat 눈에는 눈 하나를 주면 하나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좋은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풍계리 그 사이트도 이제 언론인과 전문인을 초청해서 폭파하겠다 했는데 미국은 보답이 없거든요. 예. 그럼 이제 미국이 좀 성의를 보여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글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 뭐 역할 분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번이나 북한을 방문하다 보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더 익숙하게 대하기 좀 쉬운 상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번에는 볼턴이 한번 북한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채널 고정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뭐 볼턴도 예, 가고 예. 기타 다른 사람도 많이 가면 좋겠죠. 많은 사람 만나고 이러면 오히려 대화 접촉 이렇게 하면 신뢰가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도 지금 이제 폼페이오 가고 그다음 지금 이제 또 신임 그 CIA 국장 이 사람도 가고 또 볼턴도 가고 국방장관도 가면 좋겠지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폼페이오 신임 그 이 장관과
또 이 북한에서는 김명재 통전부 장관에 예. 현재는 그 채널 연결돼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그 안면을 가리지 않습니까? 한번 만난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 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 북미 간의 예. 핵심적인 카운터 파트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명철 통전부장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담화에서 이제 비핵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특히 리비아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하지 말라 리비아 방식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해진 틀은 없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모델이다 우리가 따르는 게 이 트럼프 모델이 뭐인지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모델이 아직 우리가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말한 리비아식보다 더 강한 어떤 그런 비핵화의 어떤 그 방식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교수님. 만약에 그 이 북한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 서로 맞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트럼프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볼턴 보좌관이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트럼프 모델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죠. 지금 문제는 볼턴 보좌관이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트럼프 모델이 없고 지금 문제는 리비아 모델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식 모델 이건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죠. 지금까지 이거는 결국 뭐냐 하니까 북한의 반발에 대한 일장의 정치적 수사력이다. 예. 레토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독자적인 구상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구상이 만약에 예. 지금 이제 좀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예,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 보장 또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예. 포괄적 합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아마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되고 이것을 가지고 차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적용시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볼턴 보좌관도 비핵화 이 후퇴 없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방식은 고수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존 볼튼 보좌관이 계속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발언을 하고 이렇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게 계속 증명된다면 리비아식 해법이 트럼프식 비핵화의 주요 모델로 계속 남겠죠.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존 볼튼 보좌관의 발언이 약화된다면은 그 자체로서 트럼프식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리비아식 모델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런 증거로 저희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 어제 담화에서 미국이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응하면 응당 호응하겠다 했는데 이 진정성이라는 대목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미국이 속도 조절 안 하고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북한의 어떤 비위에 거슬리게 할 경우에 뭐 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리수도 둘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수라면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인데 그러기에는 이제 북한이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워낙 큰 성공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큰 김정은 위원장의 수확은 합리적인 지도자,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됐거든요. 그것이 비록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한 지도부와 협상을 해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인상을 심어줬는데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면 예. 그 공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계관 부부상도 제1부상도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개인 명의로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판을 깨지는 아직 않겠다. 이런 예. 것도 강조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 그 북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대충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뭐 좀 지켜 세웠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아마 협상이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핵 관련 물질 ICBM 일부를 반년 안에 그렇죠 해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받고 있는 테러 지원국 해제를 미국이 일정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협상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맞교환할 카드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핵물질 이거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 예. 저는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2008년도에 북한은 영변에서 냉각탑을 폭파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테러 지원국 해제, 또 그리고 적성국가 종료, 이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냉각탑보다도 훨씬 더 그렇죠. 높은 단계의 핵물질과 이런 핵탄두를 내놓겠다. 예. 이것은 저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만들어준다 하면은 체제 보장에,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간 단계. 다시 말해서 평양에 미국의 대표부 정도 설치, 또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에 있어가지고 한 반 정도 제재 해제, 이 정도 같으면은 북한이 아사히신문의 보도처럼 핵탄두 또 핵물질 예. 어느 정도 뭐 반을 주든지 3분의 1을 주든지 예. 뭐 이렇게 하면 그는 레고의 가치가 있을 거죠. 예. 북한은 그렇게 아마 판단할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선 비핵화 후 보상, 그 보상에 어떤 게 따를 건가 많은 논의가 있는데 뭐 테러 지원국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북한이 받아들이기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뭐 냉각탄 폭파하는 거랑 이제 풍계리 더하기 이제 핵 물질과 이미 개발한 그런 것을 해외로 반출한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보따리 이만큼 커졌는데 예. 미국은 똑같은 걸 준다. 그러면 이건 북한 입장에서 맞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은 또 다릅니다. 제재가 먹히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강한 위치에서 협상에 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결국에 우리의 압박에 굴할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리비아 모델이죠. 당시에 리비아도 사실 협상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랍의 봄도 있었고 결국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 이제 동의했기 때문에 워싱턴에 이렇게 자신 있는 행정 관리들은 지금은 우리가 유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엔 북한이 더 불리하다. 예. 제재는 계속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를 것 없다. 처음부터 높은 위치에서 협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 우리가 조금 그 리비아 모델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리비아 모델이라는 것은 작게는 22개월이 걸렸고 많게는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정은 모두 생략해보고 처음과 결과만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시작할 때는 리비아가 신고를 하고 동결부터 하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미국이 리비아에 대해 가지고 체제 보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맞지요. 선, 비핵, 후 체제 보상. 근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해봤단 말입니다. 과정에 보면은 이것도 뭐냐면 단계적입니다. 예를 들어 리비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탄도 미사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체를 한다 하면은 이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가지고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또 그 이 뭐 핵물질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신고와 함께 미국에 거의 건너 보내줄 이 점에 대할 때는 또 뭐냐 하면 항공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제재를 다 풀어줍니다. 이것도 역시 단계적이단 말이에요. 단계적 보상이 그래서 있었군요. 예. 볼턴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시작과 끝만 이야기하고 과정을 생략하니까 예. 다수의 사람들이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이다. 예.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간 신경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한라인 통화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네요. 지난 4월 20일인가요? 개통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두 정상이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이제 개통을 하면서 또 판문점 회담에 만나면서 두 정상이 뭐 전화를 바로 들면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했고 뭐 새벽잠을 깨우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라면 어제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두 정상이 전화를 통해서 어떤 간에 의견 조율을 정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라인 통화 이것은 그 빠른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되고 단지 어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 과연 이 북한이 일방적이지만도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시켰다. 이것이 양 정상 간에 논의할 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가 위익한 안보 문제, 예. 충돌 일본 직전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이 대통령이 책무 아니겠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름대로 정상 통한다. 예. 이것은 국민들도 바고 국제사회도 이해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 중단 이것만 가지고 정상 간에 통화할 의제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22일 날 있는데 그 즈음에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예. 한미 정상 회담 전에 좀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의 뜻을 좀 더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 뭐냐면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계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보 문제 중에서 최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통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재자의 역할 선상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통화 정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보면 직접 그러니까 중대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게 문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중대사가 어느 정도 중대사인지를 그 부분에 이제 가치 평가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분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양 교수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중대사라고 하기에는 한미 정상 간의 핫라인 통화를 하기에는 그래도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 선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해서 이 어떤 사태를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 그 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핫라인이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가동을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을에 이제 평양에 그 답방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상끼리 거기도 이제 도보다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출이 잘 되겠죠. 대동강에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핫라인을 가동하고 특히 5월 22일로 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를 할 때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이런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한국이 정확하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런 수순을 전달하는가 미치게 만약에 이게 엇박자가 생기게 된다면 한국이 다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북한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미국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발표도 미국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백악관을 방문했던 정의용 특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부터 아니면 공식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풍계리 이제 폭파도 그 굉장히 그 비핵화를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이야기했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것이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 핵무기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아니면은 증명 가능한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만약에 미국 간에 이게 잘 안 된다면 한국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핫라인 가동을 포함해서 그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 뭐 시간 좀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 본과장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완전한 비핵화 표현 안 했으면은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에 3조 4항에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과 비핵화에 대한 목표 이게 다 합의되어 있잖아요. 또 본인이 직접 수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말한 이상의 이런 나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리고 지금 미국한테 직접 안 했다. 물론 우리는 못 들겠지만 그러나 폼페이오 이 당시 국장이 2차례나 방문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상당 부분 만약에 들어가지고 비핵화를 인가 안 했으면 미국이 이제 2차례 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입을 통해서 못 들어다 손치더라도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남북 미 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은 우리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분들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요? 개헌에 대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진정성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것이지 제가 체중을 줄이겠다고 목표를 확인한 거랑 체중을 줄이는 걸 시작한 다음에 그걸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일단 연기됐어요. 그래서 맥선더 훈련이 25일까지인데 그럼 바로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열릴까요? 아니면 그 이후로 미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비록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은 무기 연기됐지만 현재 그 판문점 또는 기타 연락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문서 방식으로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마 물밑 접촉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 네. 크게 이상 징후는 없다. 없다. 보여지고 또 공식 선언으로 아마 맥스 선더 훈련이 끝나면은 25일 이후 됐죠. 그렇다면은 공식적으로 물 위에서 뭐 설령 고위급 회담은 아니더라도 장성급이라든지 적십자들이 충분히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